에드푸 신전 템펄 어브 EDFU. 에드푸 신전으로 가는 길의 상점가, 생각보다 호객꾼들은 많지 않아요. 티켓팅하고 입장합니다. 역사, 에드푸에 소재한 고대 이집트의 신전, 카르나크 신전이나 룩소르 신전에 비하면 유명도는 덜하지만 압도적으로 뛰어난 보존 상태 덕분에 나름 인지도가 있는 사원이다. 카르나크 신전에 이어 고대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신전이기도 하다. 모시는 신은 왕권의 신 호루스다. 인근의 덴데라 신전, 에스나 신전, 콩부 신전처럼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에 지어졌다. 원래 에드푸 신전이 있던 자리에는 이집트 신왕국 시절에 큼직한 사원이 있었는데 프톨레마이오스 3세 시절인 기원전 7년 8월에 이를 개축하고 확장하기 시작해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고 한다. 사원 개축에 첫 삽을 뜬 건 프톨레마이오스 3세였지만 워낙 공사가 오래 걸리다 보니 현재의 모습으로 완공된 건 프톨레마이오스 12세 지위기인 기원전 57년이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에드푸 신전이 세워진 자리가 세트와 호루스의 최후의 대결이 일어난 장소라고 믿었다. 그래서 에드푸는 이집트 중왕국, 신왕국 시절부터 일찍이 호루스 신앙의 중심지였고 매년마다 축제를 벌이는 등 상당히 번성한 종교 중심지였던 것이다. 이 같은 전통은 신왕국을 거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에도 쭉 이어져 내려갔다. 신관들은 매년마다 인근 덴데라 신전과 함께 장대한 의식을 치렀다. 이집트 신화에서 호루스와 하토르는 서로 부부 사이인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날을 잡아 덴데라에 하토르 신전에 안치되어 있던 하토르의 여신상을 꺼내와 에드푸의 호루스 신전으로 옮겨와 밤을 보내게 했다. 이 행사는 고대 이집트에서도 손꼽힐 만큼 거대한 의식들 중 하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번성하던 에드푸 신전도 테오도시우스 1세 이교도 박해와 기독교 유입으로 인해 몰락했다. 기독교도들은 고대 이집트 신앙을 우상숭배로 여겼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로마 제국 차원에서 이집트 신전들의 엄청난 탄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시간이 흐르며 에드푸 신전은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졌고 신전은 거대한 모래, 둔덕 속에 묻히고야 만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며 12m에 달하는 모래가 신전 위에 층층이 쌓였고 사람들은 그 위에 가옥을 짓고 살기까지 했다. 이후 1000년 넘게 에드푸 신전은 모래 속에 묻혀 있었다. 1798년 나폴레옹의 원정대가 이집트를 침공했을 때도 에드푸 신전은 모래 속에 묻힌 상태여서 주탑 맨 위쪽 끄트머리만 간신히 보일 정도였다는 말이 있다. 그러다가 1860년 프랑스 출신 이집트 학자 오기스트 마리에트가 처음으로 에드푸 신전을 발굴해내기 시작했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에드푸 신전을 덮던 모래를 모조리 제거해내는데 성공했다. 에드푸 신전은 그 이래로 현재까지 에드푸와 상이집트 지방의 가장 중요한 고고학 유적지이자 관광 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중이다. 워낙에 보존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 신전에 관심이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기 때문이다. 인기가 매우 좋아서 나일강 유람선들이 이곳에 자주 들르기도 한다. 이 신전은 매우 복잡한 유적이고 유적의 형태가 텔 형태로 되어 있다. 텔 형태라는 것은 주로 중동 지방에서 자주 나타나는 유적 형태인데 이 지역에서는 건물을 지륵벽돌로 자주 짓다 보니까 어떤 추락이나 도시가 마을에 형성되어 있다가 마을 폐기되면 건물들이 무너지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유적들이 흙에 쌓여서 언덕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집을 짓고 그 집들이 또 무너지고 그 집들의 잔해로 언덕이 더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높은 언덕 형태의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텔 형태이다. 에드푸에서도 그런 텔 형태의 유적을 볼 수가 있다. 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적 형태이다. 에드푸에서는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선왕조 시대부터 포톨레마이오스 로마 시대까지 계속해서 중층의 형태로 겹쳐져서 나타난다. 엄청나게 많은 주거 추락, 행정관청 등이 유적화되어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특성 속에서 에드푸 신전이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그런 유적이다. 이 에드푸 신전도 필라의 신전과 비슷한 시기에 건축되었다. 프톨레마이오스 시대가 되면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차원에서 많은 신전들이 지어진다. 그러한 정치적인 과정에서 지어진 신전이다 보니 이집트의 역사 속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신전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원전 237년부터 57년까지 180년 동안 지어진 신전이다. 이집트의 신전들은 거의 대부분 신전의 안쪽부터 지어진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다. 서원의 경우 사당이 먼저 지어지고 그 다음 강당, 그 외의 시설들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를 기다린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상황이기는 하다. 절을 짓는데 해우소부터 짓는다면 이상하지 않은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가장 안쪽이 가장 오래된 구역이다. 파일론, 탐문,
에드푸 신전의 파일론은 높이가 118피트로 파라오가 적과 싸우는 전형적인 장면이 새겨졌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탐문이 가장 후대에 건축되었다. 이 탐문은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인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건축했다. 탐문에 그려진 내용은 필라의 이시스 신전과 비슷한 방식인데 이시스 신전에는 이시스가 그려져 있듯이 이 신전은 호루스에서 맞춰진 신전이라서 호루스가 그려졌다. 호루스는 머리가 매의 형태이다. 호루스는 파라오의 왕권과 직결된 의미의 신인 만큼 이집트의 파라오가 쓰는 이중 왕관을 쓰고 있다. 상 이집트의 백관과 하 이집트의 적관을 합쳐놓은 왕관을 쓰고 있다. 이 신전을 꾸미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세트에 대한 호루스의 승리이다. 무슨 소린지 잘 모르시는 분은 필라의 사원단지 일부를 다시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 신전은 호루스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었음을 기념하는 신전이다. 세트 신인 경우는 신화를 염두에 둔다면 악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신화에서는 선신과 악신의 구분이 없다. 세트도 지속적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 왕권과 관련해서도 정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트에 대한 묘사가 부정적인 경우는 별로 없고 오히려 세트는 전투력이 강한 신이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이다. 이집트 신화를 보면 태양신이 밤에 지하세계로 여행을 한다. 그때 많은 위협들을 만나는데 그때 태양신이 타고 있는 배에서 가장 먼저 활을 들고 적들과 싸우는 신이 세트이다. 그렇지만 이 탐문에 그려진 상황에서만큼은 세트는 적이다. 호루스의 승리를 기념하는 신전인 만큼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탐문은 굉장히 잘 남겨져 있는데 좌측과 우측의 세로 방향으로 각각 2개씩 홈이 파여져 있다. 저 세로 홈들은 커다란 깃발을 세우는 시설이다. 원래 이집트 신전들은 대부분 탐문 높이만한 깃대를 세웠는데 우리나라의 절을 예로 들면 단간지주 같은 시설이다. 신왕국 시대의 유적. 원래 이곳 에드푸는 호루스 신앙의 중심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에드푸 신전 이전에도 호루스의 신전이 있었다. 에드푸 신전에서 그 흔적들이 확인되고 있다. 신왕국 시대 이전에도 신전들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식별이 어렵고 신왕국 시대의 신전들은 어느 정도 그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신전은 남북축으로 되어 있는 지금의 신전과는 달리 신왕국 시대의 신전은 동서축으로 되어 있다. 바로 이 부분이 신왕국 시대에 있었던 신전 탐문의 기저 부분이다. 저쪽까지 쭉 이어지는데 저쪽은 소실되었고 이쪽만 현존한다. 여기서 파라오의 이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람세스 2세의 할아버지인 람세스 1세가 쓰여 있다. 이 신왕국 시대의 탐문은 람세스 1세 시기부터 지어지고 람세스 2세 시기에 대략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신전들의 교집합 부분이다. 파일론을 가까이 보며 걸어갑니다. 파일론을 가까이 보며 걸어갑니다. 12식 안뜰의 벽이자 12실의 외벽인 파일론에는 호루스와 하토르를 기리는 이미지가 있으며 신전의 문 양 옆에는 호루스를 매로 묘사한 10피트 높이의 신상이 있다. 12식 안뜰. 파일론을 넘어가면 독특하게 생긴 기둥이 세워진 12식 안뜰이 있다. 안뜰의 양쪽에는 사원뒤와 사원을 둘러친 두터운 벽 내부로 이어지는 문이 있어 벽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여기에는 토지를 기부했다는 내용을 기록한 비문이 새겨져 있고 호루스가 세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극적인 모습의 벽화도 있다. 회랑 옆벽에 부조. 호루스 씨는 부인이 있다. 바로 하토르 여신인데 에드푸 신전에서 200km 정도 북쪽으로 가면 덴데라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이 하토르를 위한 신전이다. 덴데라 신전에 하토르 여신이 있는데 그곳에서 1년에 한 번씩 중요한 종교일회가 열린다. 신성한 결혼축제라고 하는 종교일회인데 그때가 되면 덴데라 신전의 하토르 여신의 신상이 이곳을 방문을 한다. 그래서 호루스와 합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정 기간 같이 머물다가 돌아가는 형태의 종교일회가 벌어지는데 지금 보고 있는 탐문 뒷면 아래 부분의 부조는 신성한 결혼축제의 장면들을 표현한다. 배를 타고 이동해오는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 나일강에 끼우는 배가 그려져 있는데 그 위에 작은 배가 또 있다. 이 배가 신상이 외출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가마이다. 신선한 제가마라고 불리는 이 가마를 배에 실어서 운반해온 거고 이쪽 부분에서는 머리카락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무언가를 이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분들이 신전의 신관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고 있는 것이 바로 신성한 배가마이다. 여기 가마가 2개가 그려져 있다. 호루스와 하토스의 가마인데 가만히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뱃머리와 꼬리에 걸려있는 장식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건 호루스가 타고 있는 배가마고 이건 하토르의 얼굴이 새겨진 장식이 있어서 배의 주인을 알 수 있다.
이 신전의 지성소에서 베가마의 모형을 볼 수 있다. 실제 유물은 아니고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이해에 도움이 된다. 12시간 뜰을 지나 실내로 들어갑니다. 열주들이 빽빽하게 서 있어 왜 12시가 안뜰인지 알겠네요.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의 특징인 가림벽도 잘 보입니다. 실내 공간 앞에 다시 호루스의 신상들이 지키고 있네요. 매라고 하는데 부엉이 같기도 하다. 첫 번째 12시. 12시가 안뜰을 지나면 거대한 기둥들이 겹겹이 서 있는 12실로 연결된다. 입구를 지나 12실에 들어서면 빛의 조화 덕분에 확실히 느낌이 달라진다. 수백 년에 걸쳐 지어진 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빛의 투사와 각도를 자세히 조절해서 내부에 실제로 들어가면 굉장히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긴다. 주변에 빼곡한 상형 문자들이 신비로움을 더해줘서 영화에서나 보던 고대 이집트의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12실 내부 전체에 부조가 새겨져 있는데 신전을 처음 참관할 적에 공행을 드리는 모습도 새겨져 있다. 열주실이라 기둥이 빽빽하다. 우리나라의 고대 건물지를 발굴해보면 이렇게 기둥이 빽빽한 경우가 있다. 고상식 건물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 기둥이라는 게 구조적 기능도 크지만 의장적 요소도 있는 듯. 두 번째 12시. 첫 번째 12시를 지나면 상대적으로 작은 12실이 하나 더 있다. 이 12실 너머에는 제물을 바치던 방이 있다. 12실은 천장 부분도 거의 완전하게 남겨져 있다. 채색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가림벽 뒤쪽으로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신전의 파피루스 문서들을 보관하던 문서고였다. 반대편에도 똑같은 모양의 시설이 있는데 신관들의 복식을 보관하던 곳이었다. 이 공간들의 용도에 대한 설명은 공간의 벽면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종교시설에도 비슷한 용도의 건물들이 있다. 서원의 예를 들자면 제수를 보관하는 전사청이 있고 문서를 보관하는 장서각 혹은 장판각이 있었다. 이것도 우연인가? 이쪽 벽면에 굉장히 정교한 양각 구조가 있다. 신전을 장식할 때 언제나 적용되는 규칙은 아니지만 대체로 광량이 풍부한 곳은 음각을 사용해서 장식을 하는 경우가 많고 광량이 부족한 경우엔 양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가시성과 관련되는데 빛이 많을 때는 음각이 잘 보이고 빛이 없을 때는 양각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양각 구조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많은 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12실만 하더라도 바깥쪽보다는 광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부는 양각 구조로 꾸몄다. 이 부분은 신전이 지어지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 주제로 사용되고 있다. 건축의 방법은 아니고 신전이 어떤 의례를 거쳐가면서 지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인데 예를 들어 여길 보면 두 명의 사람이 작대기를 들고 서 있는데 거리를 측량하는 모습이다. 여기는 좌측에 있는 인물은 파라오다. 우측에 있는 인물은 사테트라고 하는 여신인데 사테트의 특징은 7개의 꽃잎이 있는 머리 장식을 하고 있다. 사테트는 토트의 여성형 버전인데 토트는 수학, 문자, 지식 등을 관장하는 신이다. 편본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자주 토트의 딸로 그려지는 여신이다. 여기 보시면 그들 뒤에는 항상 호루스가 서 있다. 왜냐하면 이 신전이 호루스에게 바치는 신전이기 때문에 파라오의 관장하에서 건축 작업을 시작한다라는 의미이다. 이 부분은 신전터를 정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그린 장면이다. 여기는 신전을 짓는데 사용할 벽돌들을 봉헌하는 그런 장면이다. 지성소. 두 번째 열주실의 문지방을 넘어가면 마침내 신상이 있던 지성소가 나온다. 지성소는 넥타네보 2세가 화강암으로 지었고 신전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장소이기도 하다. 성소에는 대략 높이 60cm 정도의 금박을 입한 목조, 호루스 신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마 사제들이 매일마다 신상을 향유로 씻어내리고 신을 대하듯이 극진히 모셨을 것이다. 지성소 전체는 예배당과 방으로 둘러싸여 북향하는 모습이다. 지성소 주위에는 라신이 태양 방주를 타고 하늘을 항해하는 모습, 누트 여신의 모습 따위를 화려하게 새겨놓았다. 축제날에 호루스의 동상이 태양빛을 쬐 수 있도록 신전 테라스 밖으로 신상을 꺼내는 모습도 새겨져 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저 닷집 같은 것을 나우스라고 한다. 메이아스 고대 그리스의 신전 건물에서 신상이 배치되는 방, 즉 내실을 의미한다. 그리스어에서 온 것으로 그 뜻은 고물자리에 있는 별을 의미하기도 한다. 저 나우스는 신전 자체보다 더 오래된 건물인데 신전은 기원전 3세기부터 지어지기 시작했다면 나우스는 기원전 4세기 이전 신왕국 시대부터 이어져 온 시설을 재활용한 것이다. 나우스 안에 호루스 신상이 모셔졌을 것이고
그 앞에 신상을 이동시키던 신성한 배의 모형이 있다. 나일로미터. 에드포 신전은 정말 잘 남겨져 있다. 아마 흙 속에 있어서 그랬을 것. 대부분의 신전에도 이런 중간 외벽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남겨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집트의 신전은 종교기관, 행정기관, 정보기관, 교육기관 등 역할이 다양하다. 우리나라도 그랬다. 불교가 국교화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는 불교 사원이 그 역할을 했고 조선시대에는 향교와 서원이 그런 역할을 했다. 물론 행정기관이 별도로 있었지만 많은 역할을 국교화된 종교기관에서 담당했던 것이다. 이것도 우연일까? 이집트의 정부에서는 정보 수집이 가능한 많은 신전에 나일강의 수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수위 관측 시설, 즉 나일로미터를 만들어 놓는다. 나일로미터는 연례 홍수 시즌 동안 나일강의 투명도와 수위를 측정하기 위한 구조물이었다. 밭이 좋은 토양을 얻으려면 홍수가 얼마나 높아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특정한 표시가 있었다. 나일로미터는 왕조시대에 시작되었고 로마 시대에도 건설되었으며 1960년대 아스완 댐으로 인해 쓸모없게 될 때까지 사용되었다. 강물의 변동폭을 보고하면 중앙에서 홍수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었다. 에드푸에서 체크한 수위를 보고하면 수도인 멤피스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집트 나일강 유역 전체에 분포한 수많은 신전을 활용했던 것이다. 나일로미터의 시설은 간단한 구조인데 나일 강물이 들어오면 계단 몇 개까지 들어왔는지를 체크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수위 계측기랑 비슷하다. 대표적인 것이 청계천에 있던 수표교. 나일로미터를 보고 다음 포인트. 하마부조. 이 얼굴이 파괴된 신이 호루스이다. 호루스 앞에 앉아있는 여인이 이시스 여신이다. 그 앞쪽에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파라오이다. 호루스와 파라오가 작살로 무엇인가를 공격하고 있다. 여기 있는 공격받고 있는 동물들은 하마이다. 이집트에서 하마는 세트신을 상징한다. 지어진 목적에 부합하여 하마를 공격하는 모습이 많이 그려져 있다. 하마를 이렇게 작게 그린 것. 이집트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 존재가 특정한 힘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세트처럼 위험한 존재들은 작게 표현해서 힘을 쓰지 못하게 했다. 하마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마를 타고 있기도 한다. 심지어 이 부조는 신관들이 하마를 포를 뜨고 있는 장면도 있다. 실제로 하마를 잡아서 제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 올드풀을 돌면서 주저리 파라오가 측량하는 부조. 아까 설명드렸던 호루스에게 벽돌을 바치는 부조. 열주실의 천장, 채광을 위한 구멍이 곳곳에 판테온이 생각나. 석조 기둥임에도 베을림 기둥의 모습이 종주어골의 문양도 보이고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의 전형적인 기둥머리주도 다시 지성소로 이동. 지성소 앞에서 찍고 우회전, 미로 같은 통로를 지나 좌회전하여 다시 지성소 앞으로. 지성소 앞에서 본 열주실 방향, 햇볕이 강렬한 대비를 이룸. 지성소에서 좌회전하여 지성소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돌면 민간 신들에게 바쳐진 예배당, 호루스의 옷이 보관되었을 방, 신의 왕좌가 놓여있던 방 등이 있었다고 함. 이 방들이 그 방들인 것 같다.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외벽이다.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벽체. 지성소 좌측에서 돌면서 세 번째 방이고 여기가 네 번째 방인데 이 다섯 번째 방은 공사 중이다. 이제는 방 숫자 세기도 귀찮네. 총 10개의 여덟 번째 방을 지나쳐서 여긴 여섯 번째. 아까 봤던 오른쪽 외부 공간으로 나왔다. 앞에 사람이 사진을 찍고 있어서 비켜주고 있다. 갔나보다. 나도 가야지. 채광창이다. 벽이 꽤 두껍다. 우리나라 성곽의 총안처럼 생겼다. 여긴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졌네. 방금 외부 공간에 연결된 공간에서 열주실로 들어가는 중이다. 열주실의 천장을 다시 본다. 기둥머리가 아름다운데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생각난다. 지성소 방향이다. 제네시스. 흐흐. 여긴 뭐 하는 곳일까? 안에는 역시 아무것도 없다. 저 감실 같은 건 뭘까? 저 작은
감실 같은 건 뭘까? 마당으로 나왔다. 호루스의 상징, 네. 앞마당의 옆문으로 나가려다가 다시 밖으로 나갔었던 회랑을 본다. 외벽 전체에도 벽화가 새겨져 있다. 원래 채색이 되어 있었다는데 엄청 화려했을 듯하다. 이슬람교의 예배 시간을 알리는 소리인가? 급사 우리나라 사원의 연불 외우는 소리 같기도? 급사 우리나라 사원의 연불 외우는 소리 같기도? 우리나라의 절에서도 때가 되면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여긴 성물들의 야외 전시관으로 꾸며져 있다. 공통점이 많은 건 확실한데 이 공통점이 무슨 의미일까? 인간의 본성에 의한 공통된 이유인지 아니면 영향의 결과인지 저희가 좀 발굴하는 데구나.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데네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이게 어떤 삶의 방식 그런 것 때문에 공통된 점들이 만들어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간의 영향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 이유를 좀 밝혀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조사를 다니고 있죠. 이게 뭐 취미생활이자 내 일이고 바람 때문에 모자를 쓸 수가 없네. 날아다녀가지고 외벽을 돌아 신전 앞 광장으로 왔다. 모래바람이 엄청나다. 모래바람이 기념 사진들 찍고 계시고 야간에 미디어 파사드 공연하기 위한 빔 프로젝트 시설이 있음. 이 벽문에 쏴서 공연을 하겠지. 여기는 탄생의 집이다. 소신전의 규모이다. 탄생의 집으로 간다. 필라의 이시스 대신전 옆에도 탄생의 집이 있었다. 호루스의 탄생을 기념하는 탄생의 집. 여기는 2층이네.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다. 풀벽돌로 만든 시설들도 잘 남아있다. 역시나 클 속에 오랜 시간 동안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리라. 신전 정면의 모습. 탄생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외벽이다.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의 건축이라 가림벽이 다 있다. 지금은 많이 깨져 있지만 여긴 왜 안내판이 뒤에 있을까? 뒤에 있을까요? 아니, 역할을 전혀 못하는 안내판이다. 저렇게 많은 흙이 쌓여 있었다는 것이다. 보축이 잘 남아있다. 사막 지역이라 주변이 온통 황토빛이다. 발굴하는 곳에서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있다. 개들이 팔자가 좋다. 이거 비지터 센터네? 이거 비지터 센터네? 여기 가봐야겠군. 이 비지터 센터는 너무 심플하네. 굉장히 심플하네 여기. 화장실이다. 이집트는 화장실이 매우 반가운 카페테리아가 나왔다. 밖으로 나왔다. 상점가를 통과해야 버스를 탈 수 있음. 장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말을 건다. 물을 뿌려서 온도를 낮추는 상인.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 1달러, 1달러.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